저희 가입 링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10명씩은 계속 뭔가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멤버로 가입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전국에서 연락이 왔고. 대박.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신 거지? 시리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리얼을 보고 그럼 청소년 기후행동을 검색하셨대요. 네이버에 쳐서 네. 그다음 홈페이지를 뒤져서 가입하기를 누르고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메일이나 DM 같은 거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같이 하는지나 자기 학교에서 2학기 때 동아리 만들 테니까 울산 막 이런 지역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훅 늘어났었어요. 대중 후원도 받고 있고 거리를 떠돌다가 공간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24일 시위 때 처음 참석한 걸 계기로 그때부터 청소년 기후행동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처음 그날 시위를 나가게 된 계기는 약간 충격과 배신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5월 시위가 있기 몇 달 전에 기후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부터 나름 되게 열심히 뭐 플라스틱 아끼고 전기 아끼고 물 아끼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고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는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청소년 기후행동을 찾았고 그냥 피켓 하나 달랑 써서 들고 나온 거죠. 작년 2월에 같이 우리도 한국에서 전 지구적인 기후 파업에 동참을 하는 시위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3월 15일 날 처음 시위를 했는데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10대, 20대가 정치에서 되게 소외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나고 그런 희열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실제 변화가 있었던 없었던 그 자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임, 동아리 같이 시작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왜 청소년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보도가 되게 많이 되고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땐 시간적인 역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은 우리가 청소년 기후행동은 잘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같이 나눠보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향하는 것들을 좀 이루기 위해서 잡아가고 있는 중. 처음에는 온라인 행동 같은 걸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해서 나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도 했었고 아니면 정책 제안하는 온라인 창구 같은 거를 막 찾아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의견을 이렇게 저희끼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정책에 대한 제안을 나름 올렸는데 답변이 계속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산업부 이런 데 전화도 해보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이트가 아예 삭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글도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거 느끼면서 피켓 만들어서 시위 나갔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후에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누구를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보고 아니면 대중들을 많이 설득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말하고 있는 이 문제에 누구보다 분명한 당사자라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더 잘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희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 되게 특이한 단체이긴 하거든요. 나이 연령대 분포가 13살에서 20대까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13세에서 19세 사이가 되게 월등하게 비중이 높고 철저히 미래 세대라는 이름 하에 철저히 현실에서는 배제되고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어른들이 항상 말했던 그 미래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현재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약간 조금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고 답답하고 화나요. 30년 뒤를 상상을 하면 저는 50대에도 열심히 아등바등 겨우 그냥 먹고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때 80대 노인이 된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이 사람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면서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외치는 요구사항은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평범하게 누렸던 권리들과 일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걱정 없이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하라 대한민국!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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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게요. 응답하라 대한민국!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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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도 맨날 울고 다니거든요. 근데 같이 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전에 있는 청소년 활동가가 자기 오늘 울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를 말을 해요. 근데 그냥 그게 일상 농담이나 일상 대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울지 말고 한번 해보자 막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고 나 혼자만 되게 우울한 게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줄 사람이 있구나 를 좀 느끼고 있는데 평생 별로 후회를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후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기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왜 이제야 알아서 나는 이걸 할까? 북극곰 스티커 하나 사면서 되게 만족했거든요. 내가 북극곰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작 스티커 샀던 거였는데 저도 근데 되게 매번 반복되는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밀양 송전탑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 있는 곳을 동아리 때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계신 할아버지께서 대학생들이 왔으니까 이 여기 밀양 문제를 좀 서울 가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이게 내가 나를 위해 싸웠다면은 그냥 돈 받고 끝냈다. 근데 대학생들 너네들한테 미치는 문제인 거 아니까 내가 싸우는 거다라고 8년째 싸우는 거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그때는 네가 당사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인터뷰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또 연락이 왔어요. 가입.